네, 안녕하세요. 네, 최인진 로에 대해서 발표할 지금 SCL 부회장 맡고 있는 김진용입니다. 일단 앞에서는 이제 포스모드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요. 저는 이제 지금 현 상태 WHO에서 팬데믹 선언 이후에 이제 각국에서 락다운이나 이런 각종 리스트형 조치를 많이 취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락다운을 인해서 그 현장 자체가 이제 클로즈 됐을 경우에 이거를 체인지 로우로 볼 수 있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각각 처해진 상황이나, 그 다음에 각각 계약 조항, 또 심지어 준거법,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이제 해석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거는 이게 딱 뭐 정답이다, 아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정에 따라서 달리 좀 해석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이제 이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 이런 진짜 락다운이고 사이트가 클로즈 됐을 경우에 계약서에서 체인지 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잘 규정이 돼 있다면 발주처가 클레임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근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그래서 일단 FIDIC의 이제 관련 조항을 통해서 포스머저와 체인지 로를 이제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다들 아시겠지만 가장 큰 차이점은 체인지 로가 인정됐을 때는 익스텐션 오브 타임뿐만 아니라 어디셔널 코스트까지 이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FM의 구성 요건을 보면 지금 앞에서 구성 요건은 뭐 피딩 많이 말씀하셨으니까 그건 이제 넘어가겠고요. 근데 보통 계약서에는 어떻게 보면 더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뭐 unforeseeability, 그 다음에 unavoidable하고, 그 다음에 그 퍼포먼스 자체가 impossible 해야 되고, 사실 이런 구성 요건을 만족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게다가 그 피드의 규정을 보면은 그 예시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시들을 쭉 적어놨는데 지금 이런 에피데믹이나 팬데믹은 그 리스티드 이벤트가 아닙니다. 물론 이거 자체가 뭐 중요한 팩트는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그 규정 자체가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해서 그냥 예시에 불과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해서 그 문장을 잘 보시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 include but is not limited to exceptional events or circumstances of the kind listed below. 여기서 of the kind listed below를 이제 어떻게 해석할 거냐인데, 이제 영국 법상에서 보면은 이제 동종 유사한 그런 사례들이거든요. 그 리스트된 이벤트들이에요. 근데 지금 리스트된 거에는 어쨌든 이런 뭐 디지즈 관련, 에피데믹 관련된 거는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약간 이제 불가항력을 입증하는 데서 어려움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클로즈 8.5를 보시면 이건 이제 피딕 2017년 버전의 8.5고요. 그 다음에 1999년 그 레드북은 이제 8.4입니다. 그래서 이 8.4는 extension of time 규정인데 거기 D항에 보면 이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shortage of material, 뭐 manpower 이런 것들이요. 근데 caused by epidemic or governmental actions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학자들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에피데믹 자체가 포스머저였다면, 포스머저로 인정이 된다면 굳이 여기서 규정을 해서 에피데믹에 의해서 야기된 어떤 그런 쇼티지에 대해서 EOT를 준다고 별도로 규정을 하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또 어려움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리스크 오브 터미네이션이라고 적어놨는데 뭐 이게 리스크까지는 없겠지만 어쨌든 포스머저는 그 19.6에 가면 옵셔널 터미네이션이라고, 프롤onged 포스머저인 경우에는 이제 계속 지속되는 경우 84일, 아니면 이제 중단이 있는 경우는 다 합쳐서 140일이면 이더 파티가 이제 터미네이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일단 계약자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든 뭐 보상을 받고 아니면 잘 타협을 해서 공사를 끝까지 이제 가져가는 게 이익이 되기 때문에 터미네이션은 아마 바라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약간의 리스크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근데 이제 반대로 체인지 로 규정을 보시면 모든 계약서에서 어떤 퍼포먼스가 프리벤트 당한다든지 아니면 뭐 impossible이든지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약자가 suffers delay or incurs additional cost as a result of a change law 이렇게 돼 있거나 아니면 adversely affected by change law 이 정도거든요. 그래서 일단 change law 구성 거기에 해당될 수 있다면 이런 이제 완화된 구성 요건을 충분히 만족시킬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코비드 19이 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보통 이제 2월, 3월, 4월에 이제 계약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계속 협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비드 19이 현재도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는 절대로 이걸 이제 포스 머저로서 절대 인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바이어스 리스크로 가져갈 거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특히 저희가 이제 앞으로도 체인지 로 규정을 더 이제 잘 보고 계약서 이제 협의하실 때도 더 이제 집중해서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게, 지금 락다운이나 이런 것들은 어쨌든 템포러리 한정적으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기간이 만료된 후에 나중에 재발하거나 그럴 경우에 다시 그런 락다운이랑 오더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럼 저희는 다시 체인지 로 규정에 아마 근거로 해서 클레임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인지 로랑 관련해서 이건 이제 항상 얘기되는 건데요. 저희가 이제 체인지 로에 해당하더라도 항상 수반돼서 저희가 해야 되는 의무들이죠, 계약자가. 그러니까 노티스인데요. 이거는 이제 뭐 타임바이 걸리지 않게 기간 내에 해라, 뭐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근데 이걸 실무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지금 이런 코비드 19도 워낙 익셉셔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발주처가 이거를 막 논리적으로 계약서에 근거해서 이거 인정 못해, 이러기는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근데 가장 이제 발주처한테 어떻게 보면 딴지를 건죠. 그거를 발주처의 주장을 부정하기 위해서 갖고 오는 게 노티스가 제대로 안 됐다는 거거든요. 예. 물론 기간 내에 안 넣은 것도 있지만 계약 그 규정에 어떻게 노티스라고 하라고 돼 있는 그 contractual required deals가 없다. 예. 심지어는 어떤 폼, 노티스 할 때 이 폼을 해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메일을 했는데 계약서 노티스 조항에 보니까 이메일은 안 된다고 돼 있고,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주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미리게이션 이제 또 뒤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페이지로 가주시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피직 조항입니다. 그래서 그 조항들을 잘 보시면 아까도 말씀 of the kind list below 이런 것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8.4항에 여기에서 에피데믹이 규정되어 있고요. 예. 이제 다음 장 가주시죠.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체인지 로 규정을 가지고 협상을 하실 때, 그 다음에 포스 머저 규정을 보실 때, 이제 앞으로는 더 유의해서 보셔야 되는 게 이런 것들입니다. 이건 제가 이제 프로젝트 하면서 실제 체결된 계약서의 예문을 가지고 온 것들이거든요. 보시면 포스 머저인데도 불구하고 뭐 impossible도 아니고, 그죠? prevent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것도 wholly or partly prevents or unavoidably delay. 그 밑에 거 보시면 이건 저희 사우디 프로젝트에서 실제 이제 수행하고 있는 계약서인데요. prevents, hinders, or delays. 이렇게 하면 어쨌든 이 요건을 맞추기가 훨씬 더 이제 쉬워지는 거고요. 또 불가항력 조항에 어쨌든 이런 epidemic, plague, quarantine 이런 것들을 포함시키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체인지 로도 보시면 과거에 되게 이제 그 전형적인 체인지 로 규정 굉장히 간단했는데 근래에는 그런 체인지 로 규정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굉장히 상세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도 보시면 뭐 adoption, promulgation, change or repeal, law, regulation, codes, decrees, circular, order, directive, decision 이렇게 되게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어떻게 보면 포스 머저 규정과 같은 이유거든요. 거기에 리스트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닌데도 저희가 자꾸 중요한 거는 그 리스트에 이제 넣으려고 하듯이 이제 체인지 로 규정도 향후에 어떤 불필요한 논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이런 걸 많이 넣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체인지 로랑 관련해서 가장 큰 이제 챌린징 포인트는 뭐냐면 락다운 오더나 이런 것들이 거버먼트럴 액션이 기존에 있는 법을 근거로 해서 거기에 어떤 수권을 받아서 나온 오더들이다. 이런 이제 오늘도 제가 오너한테 그런 이제 레터를 받았는데요. 근데 저는 이제 좀 생각이 다른 게 지금 여기서 분명히 regulation, cause, decree, circular, order, directive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은 케이스에서 어떤 상위법이나 거기에서 그걸 근거로 해서 이제 이슈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근데 만약에 지금 발주처의 주장대로 계약 당시에 있는 법, 그 법을 근거로 해서 나온 오더나 디렉티브나 이건 안 된다. 그렇다 그러면 그게 계약서에 명시로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cause, decree, circular 있지만 발주처 주장대로 하면 계약 체결 당시에 기존에 있던 법을 근거로 해서 나온 cause나 decree나 circular나 이런 것들은 change law가 해당이 안 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저는 이제 발주처의 주장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이 피드 코비드-19 관련해서 그 피딕에서 이제 가이던스가 나온 게 있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시나리오를 이제 쭉 몇 개를 만들어서 굉장히 잘 설명을 해놨거든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각국에서 주리딕션에서 지금 이슈하고 있는 어떤 그런 거버먼트 오더나 락다운이나 굉장히 이제 likely to be 그 change law로 인정될 것 같다고 이제 쓰고 있고요. 피딕에서조차도. 그 다음에 그 law definition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우를 범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legislation이나 statute가 그 law의 definition에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다. 굉장히 브로드한 개념이고 그 다음에 public authority나 이런 데서 이슈하는 어떤 regulatory action까지 다 포함하는 굉장히 광의의 개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hange law가 이제 계약자가 지금 현 시점에서 아마 주장의 근거로서 할 수 있는 되게 좋은 바이어블한 저는 옵션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예를 보여드리고 이거는 너무 또 심한 얘기는 한데 이것도 저희가 실제 베트남에서 수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그 definition of law입니다. 지금 보시면 cause, law, resolution, ordinance, 그 다음 order, decision, decree, circular 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보여주시죠. 다음 장. 네. 그 다음에 하나가 더 넘어갔네. 네, 그 다음에 이제 change law 규정입니다. change law 규정도 굉장히 상세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네. 지금 applicable law의 뭐 변화뿐만 아니라 approval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한번 넘어주겠어요? 아무리 요즘에는 이제 짧게 이제 간순하게 돼 있어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똑같이 any decree, resolution, statute, act, order, rule, ordinance 이렇게 다 돼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심지어 이제 그 피딕에도 이렇게 돼 있죠. implementation 아니면 interpretation 이거의 change도 이제 change law다. 그래서 요즘에 하여튼 광범위하게 규정이 돼 있고 또 이렇게 change law에 어떻게 그 규정의 purpose를 생각한다면은 지금 계약자가 충분히 주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이제 생각해서 오늘 이 주제를 선택해서 발표드렸습니다. 예, 여기서 마치겠습니다.